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호반건설이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내부 거래로 과징금 608억 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언론들이 과징금 부과 뉴스를 다루면서 서울신문의 편집권 침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이 문제 광주전남 민원연의 문병훈 고문과 짚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호반건설이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내부 거래로 과징금 608억 원을 좀 부과가 됐다. 이 뉴스와 함께 서울신문 편집권 침해 문제가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네요. 그 공정위에 따르면은 이번에 그 호남건설의 내부 부당 거래 이것이 이제 15일날 발표가 됐어요. 608억 원의 과징금 그리고 시정 명령. 이게 이제 2003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대현 씨에게 100% 지분을 소유하는 호반건설 주택을 설립해 줍니다. 그리고 호반건설 주택은 호반건설의 분양 대행, 모델하우스 광고 등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고요. 호남건설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계열사나 협력관계에 있는 비계열사까지 동원해서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했고요. 이른바 이것을 이제 벌떼 입찰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호반건설을 이를 통해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는데 모두 장남과 차남 회사에 몰아줬고 이런 편법을 통해서 결국 장남 김대현 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경영권에 따른 그 재산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하니까요. 예. 이번에 608원 정도의 과징금은 사실은 싸게 먹힌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찌됐든 호반건설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신문에 대한 편집권 침해 사건이 다시 지금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이 2019년, 2022년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사실은 예. 언론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당한 아주 심한 편집권 침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2019년 호반건설이 포스코 지분을 전량 인수합니다. 그 19.4%였는데요. 그 3대 주주가 되니까 서울신문이 이제 건설사가 언론 사유화를 시도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호남건설 대해부라는 특집 보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2019년 8월 2일자부터 기사가 나오는데요. 호반 유령 자회사로 벌떼 입찰, 신도시 공공택지 편법 싹쓸이, 또 일감 몰아주기보다 더 악질, 호반 세 자녀의 땅 몰아주기, 동탄 광명 알짜 땅 장남에게 전매, 편법 증여에 공공택지 악용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했던 보도 내용이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거죠. 문제는 서울신문이 이제 그 후에 호반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요.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서울미디어홀딩스와 함께 그 지분을 거의 45.29%를 갖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되고 또 김상열 회장이 취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22년 1월 그 전에 보도됐던 호남건설 대해부 시리즈, 그러니까 호반의 비판적인 기사였죠. 그걸 모두 온라인에 삭제해버립니다. 모두 57건에 달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공정위 발표보다 4년 앞서서 서울신문이 확인해서 취재한 그 기사 내용인데요. 지금도 서울신문에서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편집권 침해이고 언론사에서도 아마 뒤에 남을 편집권 침해 사례로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자, 고문님 많은 건설사에서 언론사를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모기업인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자, 건설사가 언론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네, 건설사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신문이나 시사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 지역의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많이 사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호반건설이 광주방송, 서울신문, 부영주택이 인천일보, 그리고 중그룹이 헤럴드경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하는 이유는 크게 정보 습득과 방패막이 기능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 언론사를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발주 내용, 또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이런 것들을 빨리 접수해서 전략을 구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언론사나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언론사나
또 다른 언론 또는 관공서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언론사를 좀 소유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끝으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건설사가 언론사를 좀 소유하는 거 그 자체로는 뭐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고모님의 개인적인 생각 어떠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언론이 모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언론 또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서울신문 사태는 소유권과 편집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것은 사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간섭을 하고 예. 보도 내용에 대해서 뭐 삭제를 해버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냥 드러내버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언론 파괴 행위입니다. 그래서 화남건설은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민원연의 문병훈 고문과 함께했습니다.